11 굿모닝 인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평정과 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잘 정리하셨죠? 자,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35강의 내용입니다. 자, 산출 기록법은 프로덕션 레코드, 기억하시겠지만 생산량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록해서 근무의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맞는 선지고.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제일 큰 단점이 바로 평정 요소 간의 할로 이펙트,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수의 평정 요소, 그다음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이 되고 평정 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들을 평정한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 단순히 연쇄 효과에 오류가 있다는 거 외우지 말고 무슨 방법인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하면서 상중하 또는 등급별 인원들의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 우리 강제 배분법이라고 얘기하죠. 강제 배분법은 미리 등급별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등급별 비율을 보고 평정을 하는 역산식의 평정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주로 관대화의 경향이나 엄격가의 경향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 강제 배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X.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한다. 이건 전형적인 선입견에 의한 오류죠.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 무조건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113번.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간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 자기평정법은 스스로 평정하는 방법이고요. 자기평정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집중화 간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아까 이야기했던 강제 배분법이 필요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해서 관대화나 엄격화가 만약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총계적 오류죠. 근무 성적 평정 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언제나 나쁜 점수. 이거는 규칙적 오류여서 이게 지금 정규 분포 이탈을 하는 유형에 대한 오류잖아요. 통계적으로는 불규칙, 그리고 규칙적으로는 규칙. 그래서 135번, 이거 현재 틀린 선지입니다. 엄격화 아니에요. 피평정자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서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 당연히 상대평가의 방식을 쓰고 있는 강제 배분법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근무 평가 대상 기간 초기 업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 등으로 나타납니다. 137번 맞는 선지. 자, 138번 연쇄 효과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피평가자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해주게 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모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요, 애매한 중간 점수를 주죠. 집중화 경향이 발생을 하고요. 평정의 구체적인 방법도 볼게요. 은근 다면 평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다면 평정의 특징. 자, 중요 사건 기록법은요.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 이거는 자기 평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중요 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에게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적 오류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써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X죠. 다면 평정은 피평가자를 업무 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정은 본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어서 사실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면 평가는 다수의 합의자가 참여합니다.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실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다수의 평가자가 각자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애들이 함께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합의를 통해 평가를 도출하는 세제는 아니기 때문에 144번 X가 됩니다. 145번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145번 X입니다. 자, 146번 근무 성적 평정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평정을 하려면 회사가 원하는, 조직이 원하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소들을 위해서 피평가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147번 직무성과 계약제는 실국장들, 고위공무원이죠. 이들과 5급 이하 공무원 아닙니다. 실제 직무성과 계약제는 차관이나 장차관급, 그죠? 이들이 고위공무원단과 그다음 고위공무원단의 실장, 국장이 과장급과. 그러니까 완전 정무직 공무원들이 1급에서 3급까지. 그다음 1상급 공무원들이 4급. 이런 식으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체결하는 공식적인 성과 계약이기 때문에 5급 이하는 아닙니다. 역량평가는 보통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그다음 4급 후보자, 과장급 후보자죠. 우리 고위직으로 신규 임용되려고 하는 고위직으로 신규 임용이 아니라 승진 임용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와 공무원 채용 시험 성적 간의 일치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역량평가 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한다. 요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역량은 제가 아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조직의 가장 고성과자. 가장 성과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151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지칠 수 있어요. 힘내셔야 해요. 힘은 가만히 있으면 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하고 기합을 아자! 하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스스로가 계속 기합을 넣잖아요. 스스로가 계속 기합을 넣으면서 여러분 힘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아침에 보시겠지만 다들 되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겠지만 아자 아자 파이팅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